네, 공부하기 싫을 때는 막 책상도 넘어뜨리고 그래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 수업 중에 피곤하고 좀 졸음이 오고 하면 일어서셔도 되고 몸 좀 풀어주셔도 되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 동작이 좀 작게 해서 괜찮은 것은 이렇게 굽혔다가 팔을 W자로 옆으로 펴주면서 고개만 살짝 들어줘도 허리가 쭉 펴지면서 너무 많이 안 뜯겨도 돼요. 이 팔을 옆으로만 쭉 펴줘도 어깨하고 같이 펴지면서 시원하거든요. 한 두 번만 이렇게 해줘도 시원하죠. 음. 옆으로 이 W자로 어깨 옆으로 주먹이 이렇게 가도록 하늘만 살짝 쳐다봐줘도 등이 좀 쫙 펴지면서 안 시원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조금만 깨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학원까지 와서 구벅구벅 졸다 가면 왔다 갔다 시간 아깝잖아. 그죠? 자, 이제 토지 분할입니다. 자, 토지를 쪼개는 거예요. 그게 토지 분할입니다. 그러면 토지를 쪼개기 전에는 토지가 하나였기 때문에 지번도 하나만 있었어요. 토지가 쪼개지면 토지도 여러 개가 되니까 이제 지번도 여러 개가 필요하더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분할 후 필지 중 한 필지하고 분할 후 필지 중 그 한 필지를 뺀 나머지 필지하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일단 하나는 무조건 옛날 지번 그대로 써주자라는 거야. 그래서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써주고, 자, 나머지 필지는 그 토지하고 위치가 비슷하게 있으니까 그 토지의 본번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본번을 써주면서 부번만 붙이는데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자, 무슨 얘기인지 여기서 보죠. 자, 여기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토지가 처음에 100번지였어요. 그런데 이 토지가 세 필지로 쪼개진다라고 가정해 봅니다. 그러면 이 세 필지는 전부 예전에 100번지 있었던 그 토지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한 필지는 무조건 옛날 지번 그대로 써주고, 나머지 필지는 100번지 옆에 있으니까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본번을 써주면서 부번만 붙여주면 되겠다는 거예요. 부번만 붙여주면 돼요. 그런데 자, 이 지번 부여지역 예를 들어 나성동이에요. 나성동에 이 100이라는 본번을 쓰는 지번이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100이라는 본번을 쓰는 다른 지번들을 찾아보니까 100의 3이 있고 100의 5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번은 마음대로 붙여요? 차례대로 붙여요? 차례대로 붙이기 때문에 부번도 차례대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0의 1, 2와 100의 4가 없지만 예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유로 없어졌을 뿐입니다. 이렇게 없어진 지번은 원칙 다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랬죠. 그래서 100의 1, 2, 3, 4, 5까지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썼던 지번부터 새로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의 6, 100의 7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안 썼던 지번부터 라고 얘기하면 법적으로 상당히 없어 보이더라는 거야. 이 법률 용어는 상당히 교양학스럽고 우아하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썼던 지번부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현재 존재하는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부터, 이 말이 안 썼던 부분부터, 아니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부터, 안 썼던 부분부터 붙인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최종 부분의 다음 순번의 부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되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안 썼던 부분부터 붙여줘라 이 말인데, 안 썼던 부분부터 하면 없어 보이잖아. 법률 용어는 교양 있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부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최종 부분. 자, 여기도 보시면 토지가 여러 개로 쪼개졌을 때 기본적으로 옛날 본번을 같이 써주는 거야. 뭐 때문에? 위치 추적 때문에. 그리고 보기 싫지만 부분을 붙이는 이유는 요 토지들도 100번지 근처에 있다. 찾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맞죠? 그래서 부분은 보기 싫지만 토지의 위치 추적을 쉽게 하기 위해서 부분을 붙여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자, 이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나 사무실 등 건축물이 존재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세 필지로 쪼개지기 전에 중간에 여기 집이 있었어요. 집이라는 건 주거죠. 주거는 사람이 어쩌다 있어요?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 그럼 사람이 상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분할되기 전에 자기 주소가 100번지였어요. 근데 분할되고 나니까 100번지가 다른 데로 가버리고 자기는 엉뚱한 주소를 받아야 돼.
그러면 같은 곳에 사는데 주소가 바뀐다는 거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이때 법은 이 사람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할 전 집원은 다른 데 주지 말고 주거나 사무실, 사람이 살거나 일하는, 상주하는 건축물이 있는 그 필지에 분할 전 집원을 부여해줘라. 그래야 이 사람은 분할되더라도 원래 썼던 집원을 자기가 쓸 수 있잖아. 주소가 안 바뀔 수 있죠. 그럼 100의 6을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되지. 됩니까? 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주거 사무실 하고 나왔을 때는 분할 전 집원은 다른 데 주지 말고 어디에? 건축물이 존재하는 그 필지에 대해서 분할 전 집원을 우선해서 당연히 부여를 해줘야 돼. 우선하여, 이 말을 당연히 이렇게도 표현하죠. 당연히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거꾸로 이제 합병하는 경우를 가봅니다. 합병. 토지를 합친다는 거예요. 자, 토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지번도 여러 개 존재했어요. 그런데 그 토지들을 한 개로 다 합쳐버립니다. 그럼 지번도 몇 개만 필요해요? 한 개만 필요해. 그러면 여러 개의 지번 중 한 개만 쓰고 나머지 지번은 결번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번 사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지 합병이 있으면 없어지는 지번, 결번이 생기는 거야. 그럼 그 결번은 다시 쓰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소관청은 결번 대장에 등록해놓고 쓰지 말자 영구 보존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합병이 됐을 때는 여러 필지, 여러 개 지번이었어요. 그럼 한 필지가 됐으니까 지번 한 개만 필요하죠. 그럼 새로 만들지 말고 기존에 있던 것 중에 하나 쓰자는 거야. 뭐 지번 많은데 뭐 왜 새로 만들어? 있던 것 중에 하나 쓰면 되지. 그럼 어떤 지번 쓰느냐? 제일 빠른 거 쓰자. 무슨 순위? 선순위 지번을 쓰자는 거야. 그런데 선순위가 부번 붙은 지번이네. 그럼 부번 붙은 건 깔끔해요? 안 깔끔해요? 안 깔끔하니까 그러면 깔끔하지 않은 거 쓰지 말자. 그러면 선순위는 선순위대 뭐 중 선순위? 본번 중 선순위를 쓰자. 이렇게 한다는 거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기 봅니다. 지금 세 필지가 있어요.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필지가 합병이 되면 이 경계선이 없어지고 한 필지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번도 하나만 필요하죠. 그럼 있던 것 중에 하나 쓰자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을 써가요? 가장 빠른 거. 100번지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빠르긴 한데 100의 1이더라. 빠르긴 한데 부분부터 보기 싫으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깔끔한 본번 중 선순위. 그럼 몇 번지? 101번지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101도 101의 1대 있더라. 그럼 몇 번지? 102번지. 근데 102도 102의 3대 있더라. 그럼 다 부분 붙었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냥 선순위로 가는 거야. 100의 1번지. 되죠? 그러나 깔끔하게 본번으로 된 게 있다면 본번 중 선순위. 그래서 아까 토지가 새로 생겼다. 토지가 쪼개졌다. 어쨌든 지번을 새로 부여해줘야 되잖아. 그때는 위치 추적해야 되니까 부번을 붙이는 거야. 신규 등록할 때는 인접지 본번에 부번, 인접지 본부. 분할도 최종 부부, 최종 부번의 다음 부번. 왜요? 위치 추적 때문에. 맞죠? 그러나 이 경우에는 토지가 새로 생겼어요. 토지가 새로 생긴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지번을 없애야 돼요. 기존에 있던 지번을 없애는 거야. 맞죠? 그리고 없애고 한 개 지번으로 작아질 때는 부분 붙은 걸 쓴다, 부분 붙은 걸 안 쓴다. 부분 붙은 건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렇게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예외에서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어서 이런 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00의 1, 101의 1, 102의 3이 되는데 집이 여기 있었다라고 가정합니다. 여기 있었어요. 근데 주거야 사람이 살고 있네. 사무실이야 일하고 있네. 사람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합병되고 나니까 아까 선순위 지분이니까 몇 번지가 돼요? 100의 1이 되잖아. 그럼 이 사람은 여기서 계속 살고 있는데 주소가 바뀌잖아. 불편하죠? 자, 이 합병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합병을 신청하는 토지 소유자가 합병만 신청하면 선순위야. 선순위야. 근데 합병 신청하는 소유자가 합병 신청만 하는 게 아니고
주소가 선순위로 되면 내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합병 후 지번은 건축물이 존재하는 필지의 지번 102의 3으로 부여해 주세요라고 뭐 한다면 신청한다면 그 지번으로 부여를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분할과 합병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요건이 주거, 사무실 등 하고 나왔단 말이야. 그럼 주거, 사무실이 나오면서 지번을 물어볼 때는 분할은 신청과 상관없이 당연히 부여해줘라. 맞죠? 그래서 분할은 당연 부여하고 합병은 당연 부여다. 신청해야 부여다. 신청 부여다. 해서 주거, 사무실 나오면 분당, 병신 하고 이제 외우고 바로 풀면 됩니다. 그죠? 주거, 사무실 하고 지번 나오면 분당, 병신. 분은 뭐예요? 분할은 당연히. 당연히를 다른 말로 우선하여 이렇게도 표현한다. 당연 또는 우선. 합병은 신청해야 병신. 됩니까? 그럼 실제로 예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겠어요? 분할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부여해야 한다. 틀렸죠? 분할은 당연 부여하는 거야. 합병은 당연히 우선 부여해야 한다. 틀렸다. 신청하면 부여해 주는 거야. 그래서 분당, 병신. 분할은 당연히, 합병은 신청해야 병신. 자꾸 외우셔야 돼요. 그죠? 이걸 외우면 10초 만에 답이 탁 찾아지고 안 외우면 이제 수업 시간에 뭐라 했더라 그래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시험은 한 문제가 1분 15초 주어집니다. 문제를 보고 이거를 묻는 문제구나. 1번부터 5번까지 다 읽어보고 판단해서 답을 찾아서 OMR 카드에 마킹까지 하는 게 1분 15초입니다. 근데 문제가 길면 벌써 문장만 15개, 18개 문장이야. 줄만 해도. 읽는 데만 해도 2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주거 사무실 나오면 분당, 병신 해서 분할이면 당연 우선 부여. 바로 찾아가는 거야. 그것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배웠고 이제 마지막 신도시 들었었을 때 지번 부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우러 갑니다. 자, 신도시라고 했는데 갑자기 다른 말이 나왔어요. 지적 확정 청량 실시적. 자, 여기 지적 확정 청량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지역,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 어떤 난개발이 되어 있는 시골에 어떤 땅들이 있습니다. 땅들이 있어요. 아주 난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엉망진창이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선이 그어지면서 도시개발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 요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이 실시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 실시되면 옛날처럼 모양이 삐뚤빼뚤할까요? 바둑판처럼 정리가 될까요? 바둑판처럼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토지들은 바둑판처럼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 토지의 크기, 면적, 토지 모양, 경계, 이 면적과 경계와 좌표는 눈으로 보고 조사하면 나옵니까? 청량까지 해야 나옵니까? 청량까지 해야 돼.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즉 신도시가 들어선 지역에서는 전체 토지를 전부 청량을 새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 도시개발사업 실시된 지역에서 하는 청량은 법으로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청량? 지적 확정 청량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 지역에 지적 확정 청량했습니다. 이 말은 이 지역에 무슨 사업했다? 도시개발 사업했다 이 말이고, 이 지역 신도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도시개발 사업 실시하고 있어요. 그럼 끝나면 무슨 청량해야 돼요? 지적 확정 청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되죠? 그리고 문제가 나올 때는 이 출제위원들이 이 두 가지를 자기 마음대로 막 던집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실시된 지역에서 지분 부여할 때는 이렇게 문제 낼 때도 있고, 지적 확정 청량 실시된 지역에서 지분 부여할 때는 이렇게 낼 때도 있고, 또 두 개를 섞어서도 냈어요.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하여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또 묶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지 내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은 지역을 나타내는 용어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하는 청량이 지적 확정 청량이라는 용어 정의는 했고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은 지번 부여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린 그걸 외우는 거잖아. 그러면 자, 여기 옛날의 토지들 보니까 지번이 1, 2, 2의 1, 3, 3의 1, 4, 5, 6, 6의 1, 7, 8, 9, 10번, 11번, 11의 2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옛날에 있었던 지번을 꺼내서 차례대로 새로 붙여주면 될 거 아니냐. 기존에 지번들이 있으니까 그 그대로 쓰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새로 붙여주는데 보기 싫은 부번 붙은 지번은 쓸까요? 쓰지 말까요? 쓰지 말자는 거예요. 아까 합병도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써야 돼. 그럼 그 하나는 부번 붙은 거 보기 싫은 거 써요? 안 써요? 안 써. 도시개발사업 실시해서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도 원래 있던 지번을 쓰되 부번 붙어서 보기 싫은 건 쓸까요? 쓰지 않을까요? 쓰지 말자. 그럼 부번 붙은 것은 토지가 새로 생겼을 때 위치 추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썼지만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의 수가 생길 때마다 부번 붙은 거는 쓴다 안 쓴다? 안 쓰는 거야. 위치 추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썼지만 새로 지번 부여할 때는 부번 붙은 거는 다 죽여버린 거야. 안 써 이거. 뭐야 이거 보기 싫어. 안 써 안 써. 아이 징그러. 그래서 이거 안 쓰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만 가지고 1, 2, 3, 4, 5, 6, 7, 8 하고 들어가는데 여기 9를 안 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번도 안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와 10은 안 쓰게 되는데 이 9와 10은 보니까 9는 바깥에 이렇게 보니까 9의 1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번으로 된 지번 가지고 새로 부여하고 부번 붙은 건 안 쓰죠. 그런데 본번을 100% 다 쓰는 게 아니고 안 쓰는 본번이 두 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 쓰는 본번이 하나는 도시개발사업 실시되는 지역 안과 밖에 본번이 같은 거 이거는 쓰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실시되는 지역의 이 경계 노란선 경계에 토지가 걸쳐서 굉장히 큰 토지가 있죠. 요 10번지는 경계에 걸쳐 있는 토지의 지번이더라고요. 이 지번도 안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9번지와 10번지는 안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외워야 될 것은 자, 도시개발사업 실시 또는 지적 확정 청량 실시 그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는 원래 있던 지번 중 무슨 번만 가지고 쓰더라? 본번만 가지고 쓰더라. 그죠? 그런데 본번으로 된 지번 중에서도 두 개는 안 쓰더라. 자, 뭘 안 써요? 본번이 같은 거. 그리고 경계에 있는 거. 써요, 안 써? 안 써. 두 개는 안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종전 지번 중에서 깔끔한 본번으로 부여를 하되 다만 다음 지번은 제외하는 거야. 자, 해서 지역 종전 지번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 써요, 안 써? 안 써. 그 다음에 경계에 걸쳐 있는 양다리 걸친 지번. 양다리 걸쳐 있잖아. 양다리 걸쳐 있잖아. 그죠? 우리나라는 이제 극한 대립과 내로남불 그게 이제 지배하는 사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보니까 모 대통령하고 모 당 지금 극한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벌써 몇 년 됐어요. 그죠? 그러고 있어요. 누가 잘못했는지 저는 더 큰 잘못한 것은 그 윤씨 아저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상대방도 뭐 그렇게 극한 대립적이 되네. 극한 대립을 끌어낸 측면도 일부 있죠. 뭐 탄핵이 벌써 10명이 돼 있고 뭐 직무정지해서 뭐 하는 것도 하고 뭐 행정부를 마비시켜 버렸잖아. 그죠? 좀 그런 것도 있고 분명히 이 양반이 잘못한 건 맞는데 둘 다 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서 10번지는 보니까 경계에 걸쳐 있다. 이 말은 양다리 걸쳤다는 거야. 양다리 걸쳤다는 게 내로남불이야. 내가 양다리 걸치면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 상대방이 양다리 걸치면 용서할 수 없는 거야. 확 찢어야 돼. 그죠? 그래서 이 양다리 걸친 건 안 쓴다는 거야.
자, 해서 그것을 외워야 돼요. 근데 왜 안 쓰느냐를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왜 안 쓰느냐는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야. 안 쓰는 게 뭐냐? 본번이 같은 거, 경계에 있는 거 안 쓴다. 그걸 외워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걸 왜 안 쓰느냐? 지금 9번지가 여기 갔다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9의 1은 여기 있잖아. 그죠? 맞죠? 근데 지금 칠판에 그리다가 작게 그려서 그렇지 실제로 신도시가 하나 들었으면 여기와 여기는 요것밖에 안 된다. 1km, 2km 떨어졌을 거다. 1km, 2km 떨어졌을 거다. 그러면 9번지는 저 위에 있고 9의 1은 저 아래에 있고 이래가지고 위치 찾아가겠어요? 못 가잖아. 그러면 바깥에는 개발해요? 개발을 안 해? 바깥에는 개발 안 하니까 9의 1은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럼 안에 있는 9를 쓰지 말자. 안에 있는 9를 쓰지 말자. 그래야 나중에 서로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자 10번지가 이렇게 가버리면 그럼 10번지 남아있는 부분은 원래 이렇게 있었잖아. 그럼 10번지가 두 개 있으면 안 되죠. 그럼 이거는 10의 1로 해서 분할해서 간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것도 똑같은 얘기야. 여기서는 가깝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멀리 있을 거야. 맞죠? 그러면 어떻게? 바깥에서 10번지를 쓰고 안에서 쓰지 말자. 그렇게 해서 안 쓰는 거야. 해서 안 쓰는 이유는 위치 추적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안 쓰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몰라도 되고 안 쓰는 본번이 두 개 있는데 안 쓰는 본번이 뭐냐? 본번이 같은 거. 경계에 있는 거. 안 쓰더라. 그거 하면 되겠죠. 자,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지금 안에 있는 본번이 11번지로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번을 붙이는데 9, 10 안 썼으니까 11번지 여기 오면 본번 다 썼어. 근데 토지는 남았네. 지번수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느냐? 지번수가 부족하면. 그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자, 하나는 블록 단위로. 이걸 이제 블록식 또는 단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블록식 또는 단지식.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그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 자, 이것은 우리가 아까 최종 번번하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까 우리 신규 등록하는 토지는 원칙 인접지 본부, 인접지 본번에 무슨 번? 부번 붙였어요. 보기 싫지만 위치 추적을 위해서. 그러나 여인 멀리, 여러 필지, 인접한 거, 멀리 있는 거 할 때는 최종 번번 했잖아. 그죠? 그 여인 멀리 최종 번번 하듯이 도시개발 사업 실시되었는데 지번수 부족할 때도 어떻게 하더라? 최종 번번. 이게 무슨 얘기냐 봅니다. 자, 지금 이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 실시하는 지역은 11의 2번지, 11번지가 최종 번번이었어요. 그러나 도시개발 사업은 이 동이나리의 전부에 실시되어 일부에만 실시돼요. 일부에만 실시되니까 그 동이나리, 즉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이 예를 들어 100번지다라고 가정을 해본다. 그러면 지번 숫자가 부족하니까 이 부족한 지번을 굳이 메꾸려고 하지 말고 요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 실시된 지역의 지번은 100이라는 최종 본번에 이어지는 다음 순번의 본번 101, 102, 103, 104 이런 식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어차피 모자라는 지분 가지고 붙이려고 하지 말고 깔끔하게 최종 본번의 다음 번부터 쫙 붙여주면 지번은 모자랄 이유가 없다는 거야. 되죠? 자, 또는 또 하나의 방법. 지금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 우리 신도시가 들었으면 이렇게 도로망부터 쫙 바둑판처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아파트 단지. 큰 길 건너니까 다시 또 하나의 아파트 단지. 여기 큰 길 건너면 술 먹고 음식 먹고 노는 상업단지. 그리고 여기는 애들하고 공부할 사람 공부하는 도서관이나 박물관이나 뭐 연극영화 같은 문화예술단지. 이런 식으로 개발을 쫙 잘해놓더라는 거야. 그랬을 때 이 도로를 사이에 둔 이 하나를 하나의 단지라고 우리말로 부르는데 영어로는 하나의 블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외국 영화 보면 길을 물으면 외국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길 소개할 때 예를 들어 이마트 가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제가 초행길인데요.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어떻게 해요? 두 블럭 건너가시면 이마트 나옵니다. 맞죠? 그쪽에는 계획도시로 이 도로가 잘 되기 때문에 두 블럭 도로 두 번 건너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돼? 뭐 세종은 지금 새로운 신도시니까 괜찮은데 제가 살던 부산 같은 데나 지금 제가 사는 울산의 리 같은 데서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여기로 쫙 300m 가다 보면 CU가 나오거든요. 그 CU 지나가서 쫙 가다 보면은 머시기 펜션 간판이 길바닥에 있거든요. 그 간판 끼고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 따고 올라가다 보면 파란 대문집이 나오는데 거기서 좀 더 가셔야 되는데 거기서는 또 한번 물어보세요. 자, 거기는 길이 잘 닦여 있다. 골목골목 개판이다. 골목골목 개판이니까 설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잘 닦여 있으면 블록, 두 블록 건너가세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단지 2개 건너가세요.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번은 어떻게 부여하느냐? 이 단지 하나당, 블록 하나당 지번을 1, 그 다음 지번 2, 그 다음 단지 3, 그 다음 단지 4. 근데 단지는 작다 크다. 크니까 단지 안에는 개별 필지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단지 안에 있는 필지는 전부 부분만 붙여주는 거야. 1, 의 1, 의 2, 의 3, 의 4. 여기는 2, 의 1, 의 2. 됩니까? 그 단지 하나의 본분 하나인데 개별 필지는 전부 그 본분의 부분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면 본분이 몇 개 아니어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붙이다. 이것이 지적 확정 청량 시지요. 지분 부여 방법입니다. 좀 까다롭죠? 까다로워요. 제일 까다로운 게 요 4번 방법입니다. 4번 방법. 본번이 같은 거, 경계 있는 것 안 쓰더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지목으로 갑니다. 우리 요번에는 아주 특징적이고 중요한 거 위주로 이제 먼저 봅니다. 여기 약간 이제 세부적이고 좀 지역적인 것들은 우리 다음 과정, 두 번째 과정에서 한번 볼 거예요. 처음부터 옆으로 전부 다 넓혀가지고 다 하면 다음 주 되면 사람이 없어요. 와, 이거 무지하게 어렵네. 다시 안 와.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지목으로 갑니다. 자, 우리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토지 표시가 4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소재는 행정구역 명칭, 동네 이름인데 시험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경계는 토지 모양을 지도에 그림으로 나타낸 거라고 그랬죠.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이 그림으로 나타낸 것은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수학적으로 XY 좌표상에서 토지 위치를 숫자를 그려줬다 그랬죠. 요거는 수학적이고 좀 어렵기 때문에 아예 우리 시험에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는 좌표라는 거 의미만 대충 알면 되고 좌표 자체에 대해서 깊이 공부할 이유는 없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건 한다 안 한다? 안 해. 맞죠? 시험에 나오는 것도 못해서 난리인데 안 나오는 걸 뭐하래?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지목으로 갑니다. 지목은 토지 표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해요. 왜? 무조건 나온다. 그리고 나올 때 2문제 나오는 게 제법 많다. 어쩌다가 1문제 나온다. 지목은 반드시 나오면서 작게 나와도 1개, 보통 2개가 나오더라. 이 지목이 제일 중요해요. 자, 지목. 땅이 사용되는 목적 이렇게 되는데 목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땅의 사용 용도라고 얘기합니다. 용도. 그래서 지목이란 토지의 용도를 얘기하는데 그냥 용도가 아니고 무슨 용도? 주된 용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땅을 용도에 따라서 현재 몇 가지로 구분하느냐? 28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몇 개 있다? 28개 있어요. 그리고 갑지목은 A, B, C, D 땅이 갑지목. 을지목은 D, E, F, G 지목이 을지목. 이런 식으로 용도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내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고 있습니다. 28개 다 해야 됩니까? 다 해야 됩니다. 내용을 전부 다 알아야 됩니까? 전부 다 알아야 됩니다. 전부 다 돌아가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신없는 것 같지만 하다 보면 중요한 거 위주로 또 탁탁탁탁 정리하면 거의 다 맞춰져요.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자, 토지가 예를 들어 500평짜리 토지가 한 필지입니다. 그럼 500평짜리 토지는 용도가 하나로만 쓰일까요? 여러 개의 용도가 있을까요?
용도가 여러 개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시골에 가면 시골 집들 집 지어놨죠. 근데 시골은 땅값이 저렴하니까 집 밑에 토지가 크다 작다. 크다. 우리 도시에서는 집 밑에 깔린 토지가 뭐 기껏해야 뭐 30평 40평이야. 그러나 시골 가면 작아도 100평 크면 수백 평이야. 맞죠? 땅값이 저렴하니까. 그래서 그 땅을 이용해서 뭐 해요? 텃밭도 가꾸고. 이 밭 가꾸는 거는 지목이 전이야. 근데 집을 짓는 토지는 지목이 돼야. 맞죠? 그리고 시골에 산짐승들 왔다 갔다 하니까 겁나잖아. 그러니까 큰 개도 몇 마리 기르면서 개집도 이렇게 몇 개 만들어놨다. 이렇게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부지는 목장용지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안에 감나무, 사과나무 몇 그루 심어놨어. 이렇게 과일나무를 집단 재배하면 과수원이라는 지목이 된다고. 그리고 시골에 집관리, 뭐 아파트처럼 관리소에서 해줘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삽 사고 드릴 사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그 다음에 없어질 때마다 저 읍내까지 갖다 올려니까 미리 장비들 필요한 거 쫙 사놓고 창고를 만들어놨다. 물건 보관하는 시설 부지는 창고 용지야. 그러면 집 다만에 용도가 4개, 5개, 6개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용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목을 부여할 때 필지 하나당 반드시 하나의 지목만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 1필지에 집은 몇 개? 1개. 1필지당 지목도 몇 개? 1개. 딱 1개씩만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필지에 1지목 원칙이기 때문에 지목 아무거나 등록하는 게 아니고 그 토지의 용도 중에서 가장 주된 용도 하나로만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목은 주된 용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용도가 아니고 주된 용도. 그 다음에 지목은 현재 28가지입니다. 28개. 이 지목 제도가 언제 들어왔느냐 하면 1910년대 말에 들어옵니다. 1910년대 같으면 대한민국 일대예요. 일제시대예요. 일제시대야. 대한제국이다가 망해가지고 일제 합병돼 버렸잖아. 맞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땅을 분류하기 시작해요. 그래야 땅의 용도를 알고 지하자원은 저기서 나오는군. 그래서 그 지하자원을 쉽게 빼가기 위해서 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류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일제시대 때 즉 110년 전에 시작할 때는 지목이 겨우 18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회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하면서 땅을 사용하는 용도가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8개로 늘어났어요. 몇 번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목은 처음부터 28개로 시작하였다. 맞다 틀렸다. 틀렸다. 처음에는 적었다. 몇 개? 18개. 지금은 몇 개? 28개. 이거 이제 숫자로 얘기하면 처음에는 18개. 그래서 외우기가 힘드니까 입으로 욕을 하는 거야. 에이 18.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은 더 많이 늘어서 1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꾸 늘어오고 있어요. 몇 개다라는 건 몰라도 현재 28개라는 알아야 되고 처음보다는 늘어나고 있다. 그 정도까지는 아셔야 돼요. 처음에 18개 그건 몰라도 돼. 그러나 처음에는 작았다. 그러나 자꾸 늘어나고 있다. 되죠? 요거까지는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지목을 28개로 설정하는 원칙이 이렇게 1번, 2번, 3번에서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 4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4번째 사용 목적 추정 원칙은 모르셔도 됩니다. 1번, 2번, 3번 이것이 우리 지적법의 법률 규정으로 인정되는 원칙이고 실제로 지금 지적법은 법률 규정에 있는 것만 낸 지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이 없이 해석으로만 인정되는 건 알 필요가 없어요. 자, 일단 3가지. 아까 하나의 필지에 지목 몇 개? 1개. 줄여서 1필1목. 1필지 1지목에서 지자만 생략하고 1필1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용도가 여러 개이더라도 다 등록해요? 1개만 등록해요? 1개만 등록하니까 가장 주된 걸로 등록한다. 그게 주지목으로 등록하고 주지목이 아닌 토지들은 용도가 다르지만 주지목을 따라서 등록되더라. 주지목 추정 원칙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목으로 등록이 되려면 일시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영속적으로 사용돼야 돼요. 그래서 무슨 원칙? 영속성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목도 바뀔 수는 있죠. 지목도 바뀔 수 있다고. 그 지목이 바뀌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바뀌면 지목이 바뀌겠어요?
영속적으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영속적으로. 그래서 등록되는 것도 영속적, 바뀔 때도 영속적이어야 된다. 그게 영속성 원칙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돼요. 됐다. 자, 이제 넘어가서 28개 지목을 하나하나 배우러 가는 겁니다. 재밌겠죠? 따다단 기대가 되고 벌써 눈이 반짝반짝 하는 게 막 엄청 기대하고 있다. 그죠? 아, 잘 노네. 그죠? 자, 1번, 2번 전답하고 나왔는데 이 과수원이라는 직목까지 사실은 같이 봐야 되는데 우리 기본서가 좀 차례가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과 답과 과수원. 과수원은 우리 교재에서는 아마 10번째인가 있을 겁니다. 10번인가 11번에 넣어놨을 거예요. 11번에 넣어놨네. 그런데 실제로는 전답 과수원에서 우리 법 규정 자체가 전답 다음에 과수원이 나와요. 과수원.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자, 전은 밭전해서 우리말로 하면 밭이고 한자로 하면 전이죠. 그리고 답은 우리말로 하면 논이죠. 논답해서 한자어로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답, 밭과 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수원 하고 나왔는데 이 전과 답과 과수원이 우리가 얘기하는 농지입니다. 농사 짓는 땅, 농지.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뭐 공법이나 이런 거 배우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말을 배울 거예요. 농지는 아무나 취득 못합니다. 농사 지을 사람이 취득해야 돼. 그래서 관공서가 농사 지을 사람이라는 걸 확인한 다음 비로소 당신은 농지 취득할 자격이 있습니다는 증명서를 발급해줘. 그 증명서가 있어야 농지를 내 앞으로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농지증을 관공서가 발급해주지 않으면 내가 돈 주고 샀더라도 내 앞으로 등기가 안 돼요. 실제로 내 앞으로 소유권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 농지에 해당하는 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예요. 전, 답, 과수원. 그럼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는 작물이 저 혼자 큰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기른다는 얘기예요. 기른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기본적인 요건이 재배라는 요건이 나와야 돼요. 재배. 뭔가를 인간이 기른다는 거예요. 재배. 만약에 뭔가가 자생, 스스로 큰다 하고 나오면 요거는 전도, 답도, 과수원이 될 수가 없어요. 재배라는 요건. 그래서 보시면 전, 물을 상식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를 뭐 재배. 2번 죽순을 뭐 재배. 자, 2번 봅니다. 답, 물을 상식으로 이용하여 벼연, 미나리, 왕골 등 식물을 주로 뭐예요? 재배. 이렇게 재배, 재배, 재배. 그 다음에 과수원도 가보면 뭐 사과나무, 호두나무, 귤나무 이런 것들을 집단적으로 재배, 재배라는 용어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야 전답 과수원이 돼요. 그러면 전과 답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전은 밭인데 밭은 맨 땅에서 물을 고이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흙에서 바로 작물을 길러. 그럼 물을 이용한다, 물을 이용하지 않는다. 물을 이용하지 않고. 그래서 물을 상시, 이 상자가 항상 상자입니다. 항상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 작물, 영조, 복나무, 당나무, 메모가, 장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입니다. 자, 이렇게 읽어가다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다, 웅얼웅얼 하더라. 저거 술 취했나가 아니고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웅얼웅얼 하는 거는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문제 내면서 뽕나무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이렇게 나온 적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우리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자격증 따라왔다. 농업 공부하러 왔다. 중개 자격증 따라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 뽕나무 뭐 뽕이라니까 영화 뽕밖에 몰라 나도. 맞죠? 요즘 뭐 누에고치도 모르잖아. 젊은 사람들. 뽕이 뭔지도 모른다고. 당나무 뭐 종이 만드는 재료가 되는 나무 모양이다. 대충 그런 거야. 이거 우리는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게 뭐냐, 이게 안 묻는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저는 물을 이용하고 안 하고 맨 땅에서 작물이 자생, 저 혼자 커요, 재배요. 재배. 요 요건을 알면 된다. 됐죠? 됐어. 그리고 답은 논입니다. 자, 논은 우리 벼농사 지을 때 맨 땅에서 벼농사 지어요. 물 고이게 하고 지어요. 물 고이가. 그래서 물을 상시적으로 뭐하여? 이용하여. 그러 나오는 거야. 벼연, 미나리, 왕골 식물을 뭐요? 재배. 자, 여기서는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이 저기 연이나 왕골이라고 나왔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연이나 왕골이라는 작물이 나왔을 때 뒤에 재배된다라고 나오면 지목이 답이에요. 논이야, 논.
그런데 연이나 완골이 자생한다 나오면 요거는 답이 아니고 유지가 돼요. 자, 여기 연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뿌리, 연근 할 때 그 연입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진창에서 피는 연꽃 하는 거 연이에요. 그럼 연은 물이 있는 곳에서 크잖아요. 맞죠? 그다음 완골은 뭐 대나무 자리 만들 때 쓰는 게 완골이라는데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은 알 수도 있겠다. 여러분은 촌에서 컸으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대도시에서만 컸기 때문에 얼굴 보면 벌써 딱 좀 도시 남자 피가 나죠. 촌티가 전혀 없잖아. 그래서 나는 식물 잘 모른다고. 식물 뭔지 가르쳐주세요. 절대로 묻지 말 것. 그죠? 우리는 과일나무, 과일 열렸을 때만 일시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묻지 말 것. 자, 어쨌든 완골이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것도 물에서 큰데요. 그 연이나 완골이 재배된다면 농지야. 물 이용했으니까 답이야. 그러나 연이나 완골이 재배되는 게 아니고 자생, 스스로 날생, 스스로 나서 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농지가 될 수 없죠. 그때는 유지가 되는데 유지는 바로 밑에 있죠. 유지인데 지가 이 못지자입니다. 못지자. 우리 안압지, 저수지 하는 그 못지자예요. 그래서 물이 고여 있는 곳을 유지라는 지목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을 보시면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 물이 고여 있으면 이름과 상관없어요. 댐도, 저수지도, 소류지도, 호수도, 연못도 물이 고여 있으면 다 유지라는 지목으로 등록하는데 1번에 보니까 연이나 완골이 뭐하는? 자생하는. 그런데 2번에 답을 보니까 연이나 완골이 뭐하는? 재배되는. 그래서 연, 완골하고 나오면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나오니까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연, 완골 나왔을 때는 반드시 뒤에 재배가 나오느냐 자생이 나오느냐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재배도 자생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안 나오지 않는다. 무조건 두 개 중에 하나 나온다. 됐죠? 외우면 되는 거야. 연완골 나오면 재배, 답, 자생, 유지. 재답, 자유, 재답, 자유. 연완골, 재답, 자유. 적어놓고요. 재답, 자유. 재답, 자유. 됐어요. 그 다음에 4번에 국어하고 나왔는데, 자, 여기서, 뒤에 보면, 이 하천이라는 지목이 있어요. 이 5번의 하천하고 4번의 국어는 사실 두 개를 비교하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하다가 중간에 잘못 끊겼다. 자, 그럼 여기서 보죠. 하천과 국어라는 게, 국어는 좀 어려운 한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또랑이에요. 또랑. 도랑 치고 가재 잡고 할 때 그 도랑입니다. 하천은 강, 크게 넓은 거예요. 국어는 또랑이니까 크다 작다 작은 거예요. 그러면 하천과 국어는 왜 비교하면서 하느냐? 동일한 게 일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자연의 유수. 자연의 유수. 이 유가 흐를 유자입니다. 그래서 물이 자연적으로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럼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고 끝나면 하천입니다. 근데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규모인 것하고 붙으면 국어 또랑이 돼요. 그래서 물이 자연적으로 흐르는데 그냥 자연 유수하고 끝나면 하천이에요. 그런데 뒤에 뭐가 붙었어요? 소규모, 작다라고 붙어야 국어입니다. 규모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하천이에요. 됩니까? 그럼 국어가 소규모를 가져갔으니까 하천은 말 안 해도 대규모 이렇게 된다는 해석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는 인정이 됐는데, 자, 문제는 물은 항상 자연적으로만 흐릅니까? 우리 농촌에 가면 물 되기 위해서 농수로 인공적으로 수로도 만들어 놓습니까? 인공적인 수로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인공적인 수로가 있어. 그리고 인공적인 수로는 물이 밖으로 새면 아까우니까 턱을 요렇게 툭처럼 요렇게 한 30cm, 40cm 높여서 시멘트로 이렇게 발라놨죠. 그 안에 물이 흐르잖아. 시골에 가면 시멘트로 이렇게 디귿자 형태 뒷구로 엎어놓은 것처럼 해가지고 중간에 물 흐르는 거 보셨죠? 촌사람 아닌 것처럼 모른 척 하지 말고 다 봤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거기 그 턱처럼 올라있는 거 요걸 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적인 수로뿐만이 아니고 둑까지. 여기 인공적인 수로에다가 뭐까지? 둑까지. 자, 그 둑은 여러분도 저 바닷가에 가면 방파제 해서 제방 쌓아놓은 거 보셨죠?
조금 있으면 제방이라는 지목이 있어요. 근데 제방이라는 지목이 되려면 토지 하나로 등록할 만큼 제방이 클 것. 그런데 국어의 인공적인 수로의 둑은 크다. 우리 뭐 무릎 이렇게 다리만 올리면 올라갈 정도로 자그마하다. 시골의 농수로는 자그마하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하나의 제방으로 등록시키지 말고 전체를 국어로 등록하라. 그래서 인공적인 수로 플러스 둑까지 합쳐서 지목을 뭐라 해요? 국어. 그렇게 한다. 자, 자연의 유수는 규모 가지고 구분한다. 인공적인 수로는 무조건 국어다. 됐습니까? 그리고 둑까지 합쳐서 국어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문제를 내느냐? 이런 문제를 냈어요. 인공적인 수로와 둑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틀렸다. 둑이라고 돼 있지만 요거는 제방으로 하지 않고 전체를 국어로 한다. 자, 넘어가서 광천지로 갑니다. 자, 광천지 했는데 이 광천지는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광천지 의외로 자주 나오는 지목입니다. 자, 우리 온수, 온천, 약수, 약천 또는 석유 이거 땅 밑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팽창해서 압력을 받으면 땅을 뚫고 터져 나와요. 이 터져 나오는 것을 용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수, 약수, 석유류가 있는데 이것이 용출되고 있어요. 용출되고 있으면 광천지가 됩니다. 그런데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게 아니고 운송되고 있어요. 운송되고 있으면 광천지가 아닙니다. 용출돼야 광천지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 기본서에서는 이 운송이 빠져 있는데 사실 운송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에 있으니까.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온수, 약수, 석유류 나왔을 때는 뒤에 또 단어 찾기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 연왕골 나오면 재배답, 자생유지, 재답, 자유 단어 찾기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재배 나오느냐, 자생 나오느냐 단어를 찾아야 돼. 마찬가지로 온수, 약수, 석유류 나오면 용출 나오느냐, 운송 나오느냐, 용출이냐, 운송이냐 찾아야 되는 거야. 용출 나오면 광천지야. 운송 나오면 안광천지야. 용출 광천지, 운송 안광천지. 이름이 기니까 용광, 운안광, 용출 광천지, 용광, 운송 안광천지, 운안광. 그죠? 안광. 요즘 그죠? 참 젊고 어린 애들 보면 이 국어 실력 때문에 미치겠어요. 우리 집 애들도 고등학교 때 아빠의 반대말은 안 아빠. 미치겠어. 그죠? 안 아빠. 엄마 반대말은 안 엄마. 안자가 붙이면 반대말. 요즘 그래요. 실제로. 큰일이야. 그죠? 그래서 운안광. 광천지 아니다. 운안광. 외우셔야 돼요. 자주 나옵니다. 용출 나와야 광천지. 운송 나오면 운안광. 안광천지. 용광, 운안광. 됐습니다. 자주 나와요. 자, 그리고 7번 양어장 갑니다. 양식합니다. 물고기를. 자, 양식하는데 어디에서 양식하느냐? 육상에서. 요건 육상회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토지의 용도, 지목을 배우고 있죠? 그래서 양어장도 육지, 땅에 설치된 양어장일 때 양어장으로 등록이 되는 거야. 그러면 바닷가에 가보면 해상에 가두리 양식장이 있거든. 그럼 해상에 하고 나오면 요거는 양어장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야. 왜? 바다니까. 땅이 아니니까 아예 등록 대상이 아니죠. 아예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수도용지는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죠. 우리가 물 마시려면 국가에서 물을 취하고 그 물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물을 도수 끌어와서 물을 깨끗하게 정수해가지고 우리 가정에 보내주면 우리는 그 물을 쓰고 버린다. 배수. 그래서 수 하고 나오면 수도용지가 됩니다. 됐죠? 할 것도 없다. 자, 9번 제방. 해서 쭉 이런 것을 막기 위하여 방조제, 방수제, 방파제, 방사제, 제제제제 제방이지 뭐. 그러나 아까 인공수로 둑은 제방이다, 국어다.
국어다. 그 정도 구분하시면 돼요. 자, 10번 염전 갑니다. 자, 소금염, 밭전. 소금을 만드는 밭이에요. 소금을 만드는 밭. 자, 그래서 소금을 채취한다. 그게 염전인데, 자, 중요한 것은 밑에 여기 딸랑딸랑, 종표가 중요하죠. 자, 그냥 들으세요. 천일제염 방식에 의해서 천일제염은 하늘, 일, 날, 일입니다. 이 날 일자가 한자어로는 해를 날 일이라고 불러요. 그럼 하늘의 해, 볕을 이용해서 제염, 소금염, 소금을 제조, 만들어내면 그게 염전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햇볕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동력, 즉 모타를 이용해요. 그래서 밀물이 아니더라도 파이프를 바닷물에 빠지게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동력을 모타를 돌려서 물을 빨아들이고 햇볕이 없더라도 모타를 돌려서 동력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열을 발생시켜 가지고 소금을 만들어내더라. 그러려면 이거는 밭이다, 공장이다. 공장이야.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소금을 제조하는 해놓고 뒤에 뭐가 나왔어요? 공장 시설물 하고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염전이 아니고 공장 용지가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 정리합니다. 자, 학교용지, 공장용지, 종교용지 반드시 배우셔야 되는데, 이 학교용지, 공장용지, 종교용지, 이 학장종은 모든 것을 다 흡수하는 지목입니다. 그래서 학장종 안에는 어떤 용도가 있든지 간에 따지지 말고 학교 안에 있으면 다 학교용지로 그냥 등록하고, 공장 안에 뭐가 있더라도 따지지 마. 전부 공장용지로 등록하고, 종교시설물 부지 안에는 뭐가 있더라도 전부 종교용지로 등록한다. 학장종 안에 있는 건 전부 학장종이다. 학장종. 내에 뭐 있다. 내에 뭐 있다. 따지지 말고 전부 학장종이다. 학장종 안에 있는 건 전부 학장종이야. 그 중에 이 공장용지는 여러 번 나오고 시험에 무지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차가 다니는 차도는 지목이 도로입니다. 자, 지금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할 거예요. 지금 볼펜을 멈추고 들으세요. 여러분 수업에 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집에 가서 복습해야지 하고 예쁘게 적는 거 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게 중요해요. 잘 들어야 돼요. 오전에 잘 들어도 밥 먹고 나면 이거 오전에 이걸 했다고? 내가 이걸 들었어? 세상에 이걸 했다고? 집에 가서 동영상 보면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안 들은 것 같은 느낌이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맞죠? 그게 법이야. 들어도 생각이 안 나. 근데 적는다고 못 들었어. 그러면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고 처음 보는 거야. 맞죠? 오전에 들었던 것도 이게 무슨 뜻이더라 이래 되는데, 안 듣고 보면 무슨 뜻이더랍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래 됩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럼 수업에 참여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음만 뿌듯한 거예요. 적어놓고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선생님 숨소리까지 적었다. 근데 집에 가면 하만 알고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른다. 하고는 의미가 없다. 제일 중요한 건 적는 게 아니고 듣는 게 중요해요. 문제 이해하시죠? 기본적인 내용은 나중에 책에 다 있고, 6월 말 되면 이 필수서가 나올 겁니다. 필수서가 나오면 필수서 가지고 수업을 할 거예요. 그때는 필수에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이 집에 가서 공부할 욕심은 이해를 해요. 문제는 안 듣고 적기만 하면 적은 의미가 없다. 집에 가서 보면 한글은 한글인데 뜻을 모른다. 맞죠? 한글로 된 외계어단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일단 듣고 끄덕끄덕해도 돌아서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데, 아예 안 들으면 학원에 온 의미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런 거예요. 적는 거는 딱 깔끔하게 정리해서 두 번 안 적어야지. 그러지 마시고, 적을 때는 나만 알아볼 수 있는 글씨로 개발체발 빨리 적는 거야. 그리고 집에 가서 정리하면서, 정리하는 것도 공부야. 이게 이 얘기지. 너무 개발체발 이거 뭐지 찾아보고 그것도 공부라고. 맞죠? 자, 됐습니다. 나중에 한 7, 8월 가면 그때는 적어도 돼요. 왜? 귀로 들으면서 하고 있거든, 머릿속으로. 근데 지금은 귀로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 막 적으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뭐라 하니까 속으로 막 성을 낸다. 좀 조용히 안 하나? 듣는 좀 적자. 그죠? 적는데 자꾸 말을 하니까 막 헷갈려서 못 적겠단 말이야. 속으로 성질내. 좀 조용히 좀 해. 좀 적자. 나한테 덕이 된다. 독이 된다. 독이 되는 거예요. 자꾸 들어. 자, 학장종. 다 빨아들인다고 그랬죠? 학교용지, 공장용지, 종교용지. 공장용지는 왜 공이라고 하지 않고 장이라고 하느냐? 조금 있으면 공원이라는 지목이 있어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학장종 한 거야. 자, 그 중에 공장용지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왔는데, 자, 우리 차가 다니는 차도는 지목이 도로입니다. 근데 공장 안에 도로가 있으면 도로가 아니야. 공장용지야. 염전도. 원래 소금 제조하면 염전돼야 돼. 그러나 공장 안에 염전이 있어. 공장용지야. 염전 아니라고. 맞죠? 그래 돼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뭐 해가지고 나오는데 주유소 용지, 기름 관련 시설물 부지는 주유소 용지가 돼야 돼. 근데 급유, 송유, 기름 관련 시설 부지지만 공장 안에 있어. 그러면 지목이 뭐가 될까요? 공장 용지. 다 빨아들인다니까. 그래서 학장종은 모두를 흡수한다. 이게 머릿속에 딱 외워져 있어야 돼.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이 염전에서 공장시설물하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공장용지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은 공장용지라고 기억하시지 말고 요거는 염전이다 아니다. 염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넘어가서 과수원 했는데 10분 쉬었다 하시죠.